특징을 좀 더 보겠습니다.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문화를 나 혼자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화입니까? 문화가 아니죠. 공유할 때 그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는 학습된 행동입니다. 학습되지 않은 행동은 아니에요. 학습된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언어도 학습된 거고요. 종교도 학습된 거고요. 그렇죠? 역사, 이런 신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학습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생활화가 나오는데, 생활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문화의 아들이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인간은 결국 그 문화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자란 그 문화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문화는 또 상징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까 이미지다라는 표현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 문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붉은색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한국 문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를 들어 뭐 태극기 뭐 이런 거, 뭐 붉은 전사, 붉은 악마 뭐 이런 거. 한국 문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외국인한테 물어보면 한국 문화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IT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상징이 있죠. 상징.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 문화를 상징하는 상징이 있다 이거죠. 문화는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이다라는 얘기는 영원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문화는 어느 정도 지속되어 있을 때, 그리고 공유되어 있을 때 문화라고 하는 거죠.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은 문화가 아니죠. 유행어라고 해보세요. 유행어는 문화라고 하지 않죠. 그 당시 유행했다가 그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문화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문화 유형화. 그러니까 문화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유형화한다, 이미지화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적응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문화 환경 속에 들어가고 나면 그 문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에 적응하게 된다라고 해서 문화의 적응화라고 하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왜 문화를 알아야 될까요? 왜 인간 관계론을 공부하는데 문화를 공부하고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왜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나라의 만주족 원나라와 몽고의 쿠빌라이. 자, 청나라의 만주족 원나라와 몽고의 쿠빌라이는 어떤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뭐 지리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슷한 지리에 살고 있고, 인종도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특히 몽고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예요? 어떤 유목민 문화죠. 유목 문화. 그러나 청나라의 만주족 원나라 같은 경우는 정착 문화예요. 그래서 뭐 어떤 문화가 다를까요? 문화가 농경사회죠. 농경사회. 이동하지 않고요. 거기서 머물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어야만 이동하지 않죠. 근데 몽고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이가 끝나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또 이쪽 먹이를 먹어. 그렇죠. 왜냐하면 유목문화는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풀을 다 먹었어요. 그럼 이쪽 동네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삶의 양식이 다 다르죠. 어떻게?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도 견고하게 짓죠. 이동하지 않으니까, 오래 사니까. 근데 몽고는 어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텐트형 집이죠. 이동할 수 있는 문화. 집을 이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문화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